함께 읽는 소태산 평전 세 번째 시간, 소태산의 청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신령을 만나려고 11살 때부터 선밭제 마당바위에서 기도를 올리던 진섭은 15살 되던 1905년 봄, 한 해 연상의 인근 마을 처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훗날 양아운 대사모로 불린 활달하고 대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처활한 새 이름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태산의 청년기 호칭을 아명인 진섭 대신 처화로 부르겠습니다. 1906년 처화는 처가에 새해맞이 인사를 하러 갔다가 고소설을 낭송하는 마을 사람들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 처화를 사로잡은 작품이 조웅전과 박태부전이었습니다. 이 소설들은 주인공이 천신만고 끝에 도사를 만나 소원을 성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불교 교사에는 처화가 이 소설을 듣고 난 후 심중의 변화를 일으킨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자 하던 산신은 5년간 한결같이 정성을 들였으나 한 번도 보이지 않으니 가히 믿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유무를 확실히 알 수도 없는 것인즉 나도 이제부터는 저 소설의 주인공같이 도사 만나는 데에 정성을 들인다면 도사는 사람이라 반드시 없진 아니하리라. 산신령에서 도사로 목표를 바꾼 것은 처화의 의식이 몽환적 비현실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현실 세계에 대한 신뢰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은 여전히 자력보다 신비한 힘을 가진 타력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산신령 찾기도 막막했지만 도인 찾기도 해프닝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만 범상치 않아 보이면 도사가 아닌가 생각하니 오며 가며 만나는 잔재주 부리는 사람, 뭔가 아는 것처럼 허풍을 떠는 사람, 심지어 주워들은 글귀를 중얼대는 거린까지 집에 데려와 극진히 모시며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집요한 도사 찾기는 5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얻은 딸이었습니다. 자식이 생기자 처화는 조급해졌습니다. 산신령도 도사도 찾지 못한 채 긴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마지막으로 혼신의 정진을 하고 싶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산밭제를 오르내리던 처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기도실을 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버지 박성삼은 안쓰러운 아들을 바라보며 비라도 가릴 단칸 초막을 지어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초막이 완공될 즈음 나라와 가정 차원의 두 가지 큰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조선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는 치욕을 당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의 구도를 물심양면으로 돕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모두 처화가 20세 되는 191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팎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처화는 한가하게 도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초막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문이 흘러나오고 신령이 몸에 임하는 듯 온몸이 떨리고 찬란한 빛과 황홀한 음향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급한 일은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을 갚고 모친과 동생과 아내가 있는 집안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처화는 이때의 심정을 후일 탄식가를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조실부모 이내 몸이 사방에 우접없어 일편단신 되었으니 의식돌이 전혀 없고 일일 삼시 먹는 것이 구설음해 요기로다. 궁지에 몰린 처화의 모습을 딱히 여긴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부친의 친구였던 동네 사람 김성선은 장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주막을 내보라며 주모 역할을 할 발행이네라는 여인까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떠밀리듯 시작한 주막은 겉으론 잘 되는 듯 했으나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였습니다. 미천없이 시작한 장사라 깔리는 외상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장사 실패 후 남은 것이라곤 애 둘 딸린 발행이네 뿐이었습니다. 네 식구 건사도 힘든 판에 입이 셋이나
늘었으니 더욱 난감한 처지가 된 것이지요. 그러자 고기가 한창 잡힐 때 바다에서 열리는 생선시장, 파시에서 함께 장사를 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대안이 없던 처화는 빚을 내 타리섬 민어 파시에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3, 4개월 장사로 상당한 돈을 벌었고 그간 묵은 빚을 깨끗이 갚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자 처화의 머릿속엔 다시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한 생각이 들어섰고 명상에 잠겨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생활은 곤궁해졌고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병이 생기고 해수병으로 심하게 기침을 했고 아랫배에는 큰 젖까지 들어섰습니다. 집안에 우두커니 앉아 지내던 처화는 번거롭지 않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 적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형 아우 하며 지내던 김성섭이 장소를 물색해 주었습니다. 김성섭은 식량으로 쓸 쌀과 대두 한 말, 간장 한 병을 들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고창 경수산 연화봉에 있는 초당이었습니다. 처화는 몇 그루 나무와 수풀에 둘러싸인 조용하고 정갈한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3개월의 연화봉 초당 용맹 정진 기간을 전후해 여러 가지 신비 현상이 나타났다는 증언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일화는 초당 주인집 딸의 구애 사건이었습니다. 이 처자는 스쳐 지나며 보게 된 처화에게 마음을 품고 산중에 홀로 찾아와 자신을 받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유부남이기도 했지만 다생검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길을 떠나온 그에게 여자가 눈에 들어올 턱이 없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처자를 장시간 혼자 있게 해 체념하고 돌아가게 했다는 설과 어미 꾸짖고 회초리까지 쳐서 물리쳤다는 설이 있지만 처녀가 마음을 잡아 시집도 잘 갔다고 하니 처화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단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편을 쓴 것만은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처화는 연화봉 정진을 마치고 길룡리로 돌아와 음식조차 잊은 채 치열한 고행수도에 몰입합니다. 대종경 손해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는 구도의 열이는 타올랐으나 어찌할 방향을 몰라서 엄동설한 찬방에 이불도 없이 혼자 앉아 내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걱정에만 잠겨 있었다. 근동 연장 친우로 있던 지금 팔산 김성섭이 내 뜻을 알고 매일 아침에 조밥 한 그릇을 단몰래 갖다 주므로 나는 그것을 두 때로 나누어 소금국에 먹었었다. 두 발은 길어서 사람 모양이 아니고 수족은 얼어터지고 수염은 입김에 얼음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구도의 열성은 하늘에 뻗질러서 조금도 쉬어본 일이 없었다. 자, 이제 긴긴 정진의 끝에 우리가 기다리던 처화의 대각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천지가 진동하고 만물이 환호하는 극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불법 연구의 창건사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른 새벽에 대종사 묵묵히 앉으셨더니 우연히 정신이 쇠락하여 전에 없던 새로운 기분이 있으므로 이상히 여기시어 밖에 나와 사변을 살펴보시니 때에 천기가 심히 청량하고 별과 별이 교교한지라. 이에 그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장례를 두루 배회하시더니 문득 이 생각 저 생각이 심두에 나타나서 연래에 지내온 바가 모두 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고생을 면하기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며 날이 밝으면 우선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리라는 등의 생각이 계속되시었다. 언간 날이 밝음에 먼저 청결하는 기구 등을 찾으시니 좌우 가족은 대종사의 의외 행동에 일변은 놀라고 일변은 기뻐하여 그 동작을 주시하였으니 이것이 곧 대종사 출정의 초보이시다. 처화가 26세 되던 원기 원년 1916년 음력 3월 26일 양력 4월 28일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특별할 것 없는 대각의 순간입니다.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깨달음, 날이 셀 때 어둠이 가는지 모르게 물러가고 밝음이 오는 줄 모르게 오는 것 같은 깨달음. 그렇게 처화의 깨달음은 작은 것이 뭉쳐 큰 것을 이루는 이소성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각에 이른 처화는 스스로 거듭 중, 빛날 빈,
이름을 바꿉니다. 전생에도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했듯이 이 생에서도 다시 빛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각을 이룬 박중빈은 용모부터 달라졌습니다. 연래에 신고하시던 그 숙병은 일시에 춘설같이 사라지고 초췌하신 용모와 피골 상접된 체신에 일약한 혈육이 충만하여 피부의 윤활함과 형모의 광명함이 보름달과 같으시며 라는 대종사 약전의 서술을 보면 깨달음과 함께 외형도 환골탈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기 처화가 대각을 이루어 박중빈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